한 해의 끝자락. 달력이 거의 다 넘어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유난히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느려지고 괜히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그날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언덕 위, 바람은 낮보다 훨씬 조용했고 양떼는 숨소리만 남긴 채 잠들어 있었으며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하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 프랑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따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밤이, 이 별이, 이 감정이 훗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기억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퐁스 도데의 단편 별이 가장 빛나는 지점, 그리고 우리 각자의 한 해가 끝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알퐁스 도데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작고 조용한 순간이 얼마나 큰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작가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역사나 영웅적인 서사를 통해 인간을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흔들림,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 지나가 버렸지만 평생 남는 순간을 붙잡아 글로 옮겼습니다. 도데가 태어나고 자란 남프랑스는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느리며 사람들의 삶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공보다는 결핍을,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그리고 승리보다는 체념과 수용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데의 문학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공존합니다. 별은 바로 그 도데의 문학적 성향이 가장 맑은 형태로 응축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길지 않고 사건도 많지 않으며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읽고 난 뒤 오랫동안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감정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별 하나를 다시 바라보는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놓쳤던 그 별 하나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수아는 양을 돌보는 소년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새벽의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양우리 문을 열고 풀 냄새가 남아있는 언덕으로 양떼를 이끌어 오릅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 그는 그늘을 찾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아무 말 없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하루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프랑수아는 그 반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는 아직 다른 삶을 꿈꿀 만큼의 언어도 결핍도 갖지 못한 채 주어진 하루를 하루로 받아들이는 법만을 배워온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도시에는 화려한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마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처럼 멀고 추상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소년에게 현실은 지금 발 아래 있는 흙의 감촉과 양들의 숨소리, 그리고 저녁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그 자리가 허락한 삶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 삶이 다른 삶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요한 세계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주의 딸 스테파니가 건강을 위해 시골에서 잠시 머물게 되면서 며칠 동안 프랑수아와 함께 양떼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소녀는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녀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문장 끝이 부드럽고 질문이 많으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다르고 걷는 방식도 다릅니다. 언덕을 오르내릴 때조차 흙길에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손에는 늘 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계의 사람이고 프랑수아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해도 그와는 다른 삶의 공기가 주변에 감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마치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별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말을 아끼고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말만 건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예의와 경계, 그리고 다가서지 않겠다는 무언의 결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괜히 더 다가갔다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마주하게 될까봐 스스로를 조금 뒤로 물려둡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프랑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표정, 무언가를 처음 보는 듯 눈을 크게 뜰 때의 표정, 그리고 밤이 되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기 이전에 같은 순간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이곳의 자연을 마치 처음 세상을 만난 아이처럼 대합니다. 풀 하나에도, 바람의 방향에도, 양들의 울음소리에도 이유를 묻고 의미를 찾습니다. 왜 양들은 저녁이 되면 조용해지는지, 왜 하늘은 매일 같은 색이 아닌지, 왜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지. 프랑수아는 그 질문들에 답을 하며 자신이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처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해주고 길을 안내하고 함께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세계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울 수 있고 그 세계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부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도 함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불안이 섞인 감정, 가까워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마음. 그는 그 감정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전의 그 어떤 감정과도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 감정은 그를 들뜨게 하기보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공기가 유난히 맑았고 낮 동안의 열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뒤 하늘은 마치 모든 별을 한꺼번에 쏟아낼 준비라도 한 듯 깊고 투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스테파니는 문득 프랑수아의 옆구리를 가볍게 건드리며 별 하나를 가리킵니다. 저 별은 왜 저렇게 밝은지, 왜 다른 별들과 다르게 느껴지는지 프랑수아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별의 이름도 움직임의 이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평소보다 더 신중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말이 감정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무언가를 대신 말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는 그 별을 아주 오래 바라봅니다. 그 침묵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이미 이별을 예감한 듯한 고요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별이 자신이 곧 떠나야 할 곳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 속에서 프랑수아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고 이 감정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그를 무너뜨리기보다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합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이 하늘을, 이 별을 어떻게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잊을 수 없다는 예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괜히 더 또렷이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별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스테파니는 도시로 돌아가고 프랑수아는 다시 양떼와 함께 언덕 위에 홀로 남습니다. 작별 인사는 짧고 담담합니다. 특별한 약속도 다시 만나자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합니다. 그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어디까지일 수 있었는지 말로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명확해진 이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언덕에 오르며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별을 찾게 되고 그 별을 찾을 때마다 그 밤의 공기와 침묵과 옆에 앉아있던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스테파니는 그저 그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되었지만 그 감정은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 그의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조차 그는 그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그 아가씨는 별이었다고. 너무 멀어서 손을 뻗을 수는 없었지만 한때 자신의 인생을 가장 밝게 비추었던 존재였다고. 그리고 그 빛 덕분에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일, 끝내지 못한 관계, 완성되지 않은 감정들. 목표는 중간에서 멈췄고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어떤 마음은 끝까지 말로 꺼내보지도 못한 채 시간 속으로 흩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한 해는 충분했을까? 나는 잘 살아왔을까? 그러나 알퐁스 도데의 별은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정말로 그것들은 실패였을까?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졌던 순간이었을까? 프랑수아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의 삶을 비추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가 어떤 밤을 보내든 어떤 선택 앞에 서든 그 별의 빛은 그의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결과가 아니라 기억의 방식에 의해 완성된다고. 우리가 어떤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는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이 고전이 한 해의 끝자락에 유난히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프랑수아가 별을 올려다보던 그 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는 늘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시작하기에는 늦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기에도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며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별은 그 평가의 기준을 조용히 흔듭니다. 도대는 말합니다. 어떤 해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어떤 감정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는다고. 프랑수아에게 그 여름은 짧았고 사랑은 미완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 별을 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해의 마지막에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감정들을 다시 바라볼 용기를 갖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성취를 요구받고 완성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어디까지 갔는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별은 묻습니다.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통과했는가. 프랑수아는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 어떤 성취보다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삶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진실한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전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할 때 실패와 성공으로만 나누지 않는 것. 끝난 관계와 이루지 못한 선택을 무조건 정리 대상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느끼겠다고 마음먹는 것. 별은 손에 쥐어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때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각자의 하늘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이 있었나요? 잠시 스쳐갔지만 마음을 오래 흔들었던 사람, 끝내 선택하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던 갈림길, 혹은 목표에는 닿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했던 시간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별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해를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흐르며 바로 그 미완성 속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이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결코 낡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가 2025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작은 별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6년 고전 속에서 더 깊은 마음을 나누는 채널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